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태클 걸 수 있는 친구들 있죠? 아니, 양전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음전하인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너 지금 왜 양전하가 힘을 받아서 일로 움직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회로이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다기 쉬운 학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회로이론은 우리가 좀 더 공대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더 물리학적인 느낌, 좀 더 전자기하게 가까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회로이론을 배워보시길 바래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테크닉 이런 거 관련한 거는 뭐 다른 식으로 제가 뒤에 따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그 스토리 안에서의 회로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기전력, 전류와 전하량, 그리고 저항이라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혹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스토리가 우리가 어땠나요? 맨 처음에 대전 현상을 통해서 쿨롱의 법칙의 힘의 세기, 쿨롱의 법칙이 뭔지 전하들의 당기는 성질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당기는 성질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거는 어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그런 전기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멀리 있는 전하가 전기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아도 서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전기장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생겼나요? 전기장 때문에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기장 안에 있는 어떤 물체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전기장이 만든 에너지다 해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이제 우리 그 회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압원이 있어요. 전압원이 있으면은 전압원이라는 거는 여기 대비 여기를 전기 포텐셜을 어떤 화학적인 거를 통해서 강제로 높여주는 그런 장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전기장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여기 적어도 이 심볼 안에서는 전기장 따라서 전하가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폭포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펌프가 있듯이 펌프를 통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치 에너지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펌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화학적인 원리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회로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막 공기 중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갔으면서 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 길따라만 흐르냐라고 돼 있는데 전기장도 자기가 가기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선이라는 게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른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는 이쪽 안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잘 된다. 또 우리가 도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도선이라는 건 피복으로 이렇게 감싸 있어서 전하가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바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하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전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로이론 안에서는. 회로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도선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흐르게 되면은 그 전기장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하가 여기서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거는 뭐냐?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 포텐셜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비 전기 포텐셜을 강제로 높여줬기 때문에 여기선 전기 포텐셜의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 데 있어서 물론 도선을 지나면은 거기서 열이 다 나기 때문에 전기 포텐셜이 쭉쭉쭉쭉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 지점에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쓴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놈은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지점이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는 어떤 그 수레바퀴나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화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는 그 전기 포텐셜의 강화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 이론 안에서 우리가 전류와 전기 포텐셜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 회로 이론을 아예 떨어뜨리지 않고 한 뭉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거의 생성의 근원은 항상 어떤 전하 분포였어요. 그래서 전하 분포가 있을 때 극위에서 생성된 전기장 때문에 가져오는데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는 열심히 기존 과학자들이 일해준 덕에 어떤 배터리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라는 물질이 이제 기전력 장치라는 건데, 이거는 뭐 전기장 이런 거 전하 분포 상관없이 무조건 요 지점 대비 요 지점의 전기 포텐셜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대비 높아진 그 전기 포텐셜의 양, 즉 전위 차이, 전압의 절대적인 값, 그거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전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는 볼트이고요. 기전력이라고 해서 막 무슨 힘, 그래서 막 뉴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어떤 력이라는 건 능력할 때 력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전력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예로는 배터리가 있고요. 그래서 기전력에 의해서 전기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이렇게 전기장 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우리가 이해 안 가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패스는 요 도선입니다. 이 안은 도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전기장은 요 파란색처럼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실제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그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태클 걸 수 있는 친구들 있죠? 아니, 양전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음전하인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너 지금 왜 양전하가 힘을 받아서 일로 움직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 자유로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전류의 흐름으로 표현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에서 그만큼의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만큼은 전자기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컨셉만 잡고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이, 모순은 아니죠. 약간 근본적인 물리적인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는 거가 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테크닉적인 거라 생각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전력은 많은 전하의 흐름을 내고 낮은 기전력은 낮은 전하의 흐름을 내요. 왜냐? 포텐셜 차이가 크면은 더 얘가 전기장 만드는 세기도 세겠죠? 포텐셜 차이가 작으면 더 약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기전력, 배터리 전압이 더 높은 놈은 여기에 더 많은 전류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옴의 법칙으로 뒤에서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전류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인데 사실 양전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양전하는 사실 흐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상, 음전하가 흐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양전하가 이렇게 흐르면 그거랑 같은 원리다라고 보고, 가상의 양전하가 1초 동안 흐른
전하량이 바로 전류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보통 I는 Q 나누기 T 혹은 Q는 I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장 있으면 전하가 뿔뿔뿔뿔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뭐 빨리 흐를 수도 있고 느리게 흐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 량은 누가 결정한다? 이 기전력과 이 저항이 결정합니다.